안녕하세요 여러분. 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한 2달 정도 영상을 안 올렸는데 업무도 바빴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도 있고 여러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카페와 오프 채팅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는 이제 못 드렸지만, 드린 분도 있지만, 주신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다 같이 좀 좋은 활동을 해서 정비 엔지니어들이 모두 수준이 많이 좀 올라갈 수 있게 좋은 활동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변압기 강의를 했죠, 제가. 변압기 계산서. 가장 쉬운 계산서였고, 가장 기초가 되는 변압기인데, 이번 시간에는 케이블 사이징, 케이블 굵기는 어떻게 선정하냐. IC에 따라서 하는 거죠. IC 따라 하고, 우리는 이제 KC 똑같은 거니까 결국엔 KC 따라 선정하고, 이거를 이제 케이블 사이징을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케이블 사이징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만들자면 사실 SPD가 기존에 5강이었죠. 5강이었는데 사실 이거 깊게 만들면은 케이블 사이징 한 10강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심화 과정까지 하나씩 다 파고들면은 워낙 얽히고 얽힌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성의 없이 하면은 5분만 해도 끝낼 수 있는 게 이제 케이블 사이징인데, 그래도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사이징이. 전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나가 케이블이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케이블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케이블 사이징 계산서가 아니라 케이블 사이징의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자료 많이 있죠. 이렇게 용량만 딱 치면은 전선 굵기가 몇을 쓰면 된다. 9kg면은 2.5 스퀘어. 이런 거 이제 사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이거는 쓰면 안 되죠. 그 안 되는 이유들을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KC에도 이게 이제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이제 맞지 않는 방법이고, 전기사업법을 따르기 때문에 KC가 이 방법을 쓰면은 또 사실 엔지니어의 캐파도 올릴 수가 없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굵기를 바로바로 선정해 버리면.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정석 좀 FM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실무를 한 2년, 3년에 접어든다. 내가 이제 3년에 접어든다. 그러면 케이블 사이징, 이 테이블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케이블 셀렉션 테이블이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디레이팅 팩터. 이 디레이팅 팩터를 본인이 계산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디레이팅 팩터를 넣으면은 이 전압강화까지 다 나오고, 설정된 전압강화에 따라서 내가 용량을 3.7kg의 어떤 부하다. 그러면은 이 부하는 이렇게 355m는 여기 왜 이러냐? 이렇게 4스퀘어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딱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케이블 스케줄이라든지 어떤 부하 리스트를 만들 때 이거를 바로바로 케이블을 4스퀘어 이거 보고 바로 6스퀘어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거 안 씁니다. 이게 좀 많이 귀찮아가지고 이거 말고 저는 제가 따로 만들어 쓰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지, 뭐 이걸 엑셀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원리, 진짜 우리가 전선 케이블의 사이징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사이징 크게 이제 이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허용 전류. 둘째, 전압 강화. 셋째, 단락 전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호 장치와의 관계. 요게 이제 우리가 KC에서 많이 나오죠. IN, IZ 관계. 요게 이제 많이 대두가 되면서 신경 쓰는 분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요거 안 하면 이제 안 되죠. 요 네 가지를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이제 지금 KS로 번역된 걸로 갖고 왔는데 이제 IC 6050-2번, IC 60364-5-52. 요 두 개가 사실 우리 케이블 사이징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MV 케이블 30kg까지. 요거는 LV 케이블. 이 IC 두 개만 보면은 케이블 사이징 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굳이 뭐 SPD에도 수많은 규격들이 있고 뭐 TR 계산서도 그렇고 IC 규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굳이 두 가지 이렇게 왜 가져왔냐? 그만큼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전기밥을 앞으로 먹을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두 개 정도는 좀 한번 보는 게 앞으로 살면서도 좋다 이거죠. IC에서 굳이 두 개 뽑자면 저는 이 두 개 뽑고 싶어요. 이거 두 개 정도는 한번 천천히 정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용전류부터 보겠습니다. 자, 허용전류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계수가 있습니다. 첫째, 매설 깊이 보정 계수, 깊이에 따른 보정 계수가 있고, 둘째, 토양 열 저항률에 따른 보정 계수. 토양마다 저항률이란 계수가 있나 봅니다. 여기에 따른 보정값이 있고, 세 번째,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보정 계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룹 포설. 케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포설됐을 때 보정해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는 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이해하기도 편하고 앞으로도 케이블 사이징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IC에서는 이렇게 표준 허용 전류를 제공해 줍니다. 이 허용 전류는 조건이 있죠. XLP 절연을 하고 이렇게 구리를 쓰고 세개 부하 도체일 때 기중은 30도, 지중은 20도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IC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게 알루미늄일 때도 있고 이게 한 개 부하 도체 아니 두 개 부하 도체일 때도 있고 기중 온도 뭐 이런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요거는 없고요. 요거는 아니고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 허용 전류 값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에 따라서 케이블 제작사들이 요거에 만들죠. 요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IC 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표준이라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 팩터들이 왜 있냐? 이 K1, K2, K3, K4의 팩터들이 이 값이 다양한 환경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를 각각 적용해서 보정시켜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D1이라고 했을 때 덕트에 설치되는 이 D1의 케이블이라고 했을 때 10스퀘어가 몇입니까? 10스퀘어가 쭉 가서 58A다. 58A인데 이거는 무슨 조건이다? 아까 말했듯이 지중 몇 도? 지중 20도. 지중 20도인데 지중 주변 온도가 지중
예를 들어서 30도일 때랑은 허용전류가 다르겠죠. 더 더운 30도일 때 케이블이 58A만큼 흘릴 수 있다 없다? 못 흘리겠죠. 더 훨씬 떨어지겠죠. 56A든 5A든. 이런 값을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보정 계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K1, 이 K팩터들의 정의입니다. 정의. 즉, 표준 허용 전류 값에 곱하기 보정 계수를 해줘서 실제 우리가 포설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케이블이 얼마만큼 전류를 흘릴 수 있는지 그 값을 최종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계수들입니다. 중요하죠.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전류는 이 네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설 깊이 보정 계수. 자, 기본적으로 IC에서는 6050이 MV, 자,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MV 6050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V 60364가 나옵니다. 6050에서는 0.8m를 기준으로 합니다. 0.8m일 때는 이 보정 계수가 당연히 1이겠죠. 1인데 0.8m보다 뭐 깊어지면 이렇게 보정 계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진다? 이렇게 185스퀘어보다 작거나 클 때, 그리고 삼심일 때, 단심일 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0A의 표준 허용 전류다. 근데 이게 0.8m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2m에 설치된다. 그러면 0.93을 곱해서 이거는 몇이다? 93A만 흘릴 수 있다 이거죠. 2m에 설치가 되면 이렇게 1m에 설치된 케이블이랑 2m에 설치된 케이블이랑 같은 케이블을 쓸지라도 얘가 견인할 수 있는 전류는 다르단 거죠. 그 값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LV가 60364에 이 보정 계수가 없어요. 매설 깊이 보정 계수가 없습니다. LV가.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 표를 그대로 LV에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된다. 뭐 직접 매설, 덕트. 다만 이거는 매설 깊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적용 안 하죠?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개수는 그냥 1입니다. 트레이는 1. 설치, 그냥 이거 지중해만 적용되는 겁니다. K1은. 자, 그러면 이제 K1 끝났습니다. 4개, 우리 아까 4개 중에 하나 끝났죠? 두 번째, 토양 열 저항률 보정 계수.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토양에 대한 soil thermal resistivity라는 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계수가 몇이냐? 6050에서는 1.5를 표준값으로 합니다. 1.5. 602에서 표준으로 잡는 이 토양이 1.5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는 이걸 재보니까 2.5네. 그러면은 요렇게 변환된이 아니라 보정된 값을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100A다 이것도. 100A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0.82 이렇게 해당하는 단면적을 쓰고자 할 때 100에다가 곱하기 0.82를 해서 82A 이것만 흘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LV에는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MV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삼심, 단심 다 쪼개가지고 덕트 다 쪼개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LV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나와 있죠. 요거는 아까 K1과 달리 당연히 MV, LV 팩터 나눠서 적용해야 되겠죠. 6050이 600364 이렇게 나눠서. 대신 다만 주의하실 게 LV 같은 경우는 2.5를 기준으로 한다. 2.5가 표준이다. 이것도 참 맞춰주면 좋은데 요거는 2.5가 표준이니까 뭐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자, 이거 표준값은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집 앞에나 우리 공사 현장에 열 저항률이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ITB라든지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레퍼런스를 보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국내만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는 IC를 이제 KS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끝에 해설서가 이렇게 붙어요. 이게 해설서인데 해설서가 이제 너무 친절하게 우리나라의 국내외 연구자를 근거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0을 적용하면 됩니다. 깔끔하죠? 아까 고압은 1.5로 했는데 1.5에서 1.0으로 보정해주고 2.5인데 저압은 2.5인데 또 1.0으로 보정해주면은 쉽죠? 곱셈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K2 끝났습니다. 세 번째, 주변 온도 보정 계수. 주변 온도 보정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6050입니다. 6050 같은 경우는 30도를 기준으로 기중은 30도, 20도, 지중은 2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어디 뭐 사우디다. 사우디 뭐 40도 넘어가죠. 40도에서 50도 되면은 그때 사이트 컨디션에 맞는 온도에 맞는 보정 계수를 적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보정 계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온도에 맞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A, 100A 곱하기 다 이거 해주면 됩니다. 60364 저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XLP인지 PVC인지. 나와 있는 건 따지고 안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제너럴 값들을 다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냐? 국내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값으로 하면 됩니다. 요 값으로 워스트 케이스니까 여름이. 해외 같은 경우는 ITB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이트 컨디션이라든지 발주처 협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고 방법을. 자, 이렇게 하면 3개 끝. 네 번째, 그룹 포설 보정 계수. 그룹 포설 보정 계수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그룹 포설은 우리가 케이블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덕트 안에 케이블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하나만 설치 안 하죠.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4개도 하고 이렇게 수평 형성으로 단방향 덕트 안에 30 케이블 그룹에 대한 보정 쓰기 한글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덕트 안에 30 케이블이 몇 개 들어가냐? 5개 들어갈 때 0.65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5개 케이블에 0.65 각각을 구할 때. 근데 또 덕트 중심간의 간격이 밀착인 경우와 200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상세하게 넣자 이거죠. 더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트레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트레이,
이렇게 나와 있고, LV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덕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룹 보정기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뭐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예시를 하면서 한 번씩 쭉 계산을 할 테니까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 때도 이렇게 보정 개수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 수와 트레이 또는 레드나 케이블의 수 이런 식으로 트레이가 하나이고 케이블이 6개일 때 이런 식으로 0.76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정 개수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보정 개수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IC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를 1단 포설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부 다 1단 포설이죠. 근데 이제 2단 포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뭐 2단 포설 하는 경우에 저기 뭐야 보정 개수를 어떻게 찾냐? IC에서는 못 찾습니다. IC에서는 못 찾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단일층에 설치한 케이블에 집합에 적용하고 상호 접촉하는 2층 이상의 케이블 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찾나? 이 값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IC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어렵고 벤더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벤더 공급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 그냥 여기다가 어느 정도 더 마진을 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IC가 어쨌든 뭐 금과 억조처럼 모든 걸 보장해 주진 않는다.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K1, 2, 3, 4 다 살펴봤고 이어서 포설 방법을 알아야죠.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 포설 방법을 알아서 우리가 이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포설할지를 알아서 결국에는 이 허용 전류를 알아야 되겠죠. 표준 허용 전류를. 그래야지 요 포설 개수들을 K4까지를 다 곱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IC 보면은 60364 보면은 내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송강 공사를 하고 그래서 뭐 노출 부착을 한다 그러면은 4, 5번 여기에 4, 5번을 해라 이렇게 전송관에 노출 부착이죠. 그러면은 표준 설치 방법 뭐다? B1, B2를 쓰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또 뭐 케이블 덕트를 쓰면은 케이블 지중 매수라면은 70, 71, 70, 71 요렇게 요거 번호 쫓아가서 IC 60364 표 52, A52 요거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D1 이 D1은 뭐냐? 전류 용량 확보를 위한 표준 설치 방법. 즉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이거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를 모를 때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뭐야? 이거 하나씩 보고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볼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설명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떻게 우리 현장이 어떻게 포설하는지 보고 내가 설계자라면 어떻게 포설을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을 생각해서 여기서 하나 찾아가지고 B1이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고압도 마찬가지로 고압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안 하니까 고압은 심플하게 이렇게 트레이랑 덕트만 나와 있죠. 직접 매설이랑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IC에 요걸 표준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K팩트 알아봤고 허용전류에서 이 포설 방법 어떻게 하는지 찾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 들었고 허용전류로 표준 허용전류까지 다 알아봤죠. 그러면 끝난 거죠. 이제 허용전류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모아서 뭐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자, 부하 조건. 부하 조건이 380V의 삼선 20kW. 역률은 0.9, 효율은 0.9의 부하가 있고, 이 부하에 대한 케이블은 구리다. 그리고 포설 조건이 국내고, 지중 덕트 매설, 이건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지중 덕트 매설 D1. 매설 깊이는 1.0, 충격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 1.0, 지중 30도, 그리고 15개 회로에 집합 포설이 되고 덕트 간격은 0.25m다. 이거 하나씩 들을 때마다 앞서 요거 설명드렸던 게 하나씩 파바박 떠올라야지 좋은 겁니다. 먼저 스텝 1, IN 값, 적격 전류, 플로드 커런트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전부하 전류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37.51A가 나옵니다. 전부하 전류를 먼저 항상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존 개수를 구하자는 거죠. 자, 먼저 K1. 잘 기억 안 나면 이제 보면 되죠. K1 뭐였다? 매설 깊이 보존 개수. 매설 깊이가 몇이다? 1.0m. 저압 케이블이죠. 60364의 매설 깊이 요거 나온 표를 찾아갑니다. 자, 저압은 없다 그랬죠? LV에서 1m. 1m니까는 덕트 내에서 하면은 몇이냐? 30 케이블 0.99 매설 깊이 0.99 적용하면 되죠. 만나볼까요? 그렇죠. 0.99 K2 K2는 아까 열저항이었죠. 열저항 국내는 아까 1.0으로 한다고 했죠. 제가 1.0 QM 그리고 뭐 잘 읽을 줄 몰라서 1.0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1.0으로 했을 때 몇이다? 1.18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온도 계수 온도 계수도 한번 볼까요? 0.93 맞는지 주변 온도 자 주변 온도 보정 계수 자 지중 케이블 여기 있네요. 지중 케이블이 지중 온도가 20도 아까 몇 도로 한다 했죠? 국내 여름 30도로 한댔죠? 30도로 찾아갑니다. 30도 여기 있네요. 30도에 우리 PVC 아니죠? XLP로 0.93 0.93 맞네요. 그리고 보존 개수 이것도 찾아보면은 15개 집합을 할 때 0.67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존 개수까지 다 선정했죠. 보존 개수까지 다 선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보존 개수를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51.53A가 됐죠. 잠깐 뭐 이상하죠? 표준 허용 전류로 하면은 표준 허용 전류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거 올라갔죠. 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부하에 대한 전류를 먼저 구해서 보존 개수를 싹 나눠주는 거. K1, 2, 3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케이블을 먼저 선정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케이블을 먼저 선정해서 여기다가 보존 개수를 곱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허용 부하가 몇이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이 방법인데 저는 이 방법을 하는데 이 방법이 훨씬 쉽고 여러 개를 적용하기가 편해요. 나중에 엑셀 시트로 본인이 만들 때도 편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개수를 나눠주니까 값이 커지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보존개수가 요 집합계수가 없어서 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값이 더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용전류표에서 K부를 선정해보면 몇이냐? 51.532 몇이냐? 자, 51.532 D1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보다 큰 58A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10스퀘어. 10스퀘어를 쓰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물론 이게 과정이 복잡합니다. 과정이. 생각보다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알고 나면은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량 테이블, 아까 말씀드렸던 용량 테이블로 그렇게 딱 테이블 그냥 딱딱 선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본인이 계산을 해서 케이블을 하나라도 선정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케이블 우리가 하나만 하지 않죠. 현장에서 한 100개, 최소 뭐 1000개, 만 개, 만 라인도 있고 하죠. 이렇게 하나 선정해서 본인이 엑셀로 딱 시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따라 긁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긁기만. 왜냐? 이 보존계수 조건은 대부분이 같다 이거죠. 비록 일부 다른 거 있을지라도 워스트 케이스를 써버리면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허용적을 계산을 하면 케이블 선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압 강화. 요 이제 처음에 대분류 중에 허용전류 하나 끝낸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 끝낸 거고 나머지 전압 강화 단락 전류 그리고 이어서 차단기와의 관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압 강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전모임의 동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